박지성, 기성용과 같은 레전드들로부터 지금 현재 한창 활약하고 있는 황희찬, 백승호, 이승우 선수 등에 이르기까지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축구 슈퍼스타의 산실인 차범근 축구상의 수상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차범근 축구상은 지난 1988년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 32회를 맞이했는데요. 수많은 유소년 선수들에게 꿈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수상자들이 팀 차범 독일 원정대의 이름으로 독일로 날아가 현지 유소년 팀들과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독일은 차범근 레전드의 축구가 화려하게 꽃을 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은 팀 차범 독일 원정대 일기 선수들 가운데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 한 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준이가 만난 사람. 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마치 제가 뉴스 앵커가 된 기분인데요. 한준이가 만난 사람 역사상 최초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대한민국 축구 중원의 미래, 역사와 전통의 차범근 축구상의 독일 원정대 일기 허동민 선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동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 차범 일기이자 서울 오산고등학교 허동민입니다. 독일 원정대 일기시기 때문에 네. 이제 동생들의 인터뷰도 앞으로 또 정순주 아나운서, 장지현 해설위원 통해서 나가겠지만 사실 제일 맏형이잖아요. 네. 네, 팀 차범이 역사적으로 이제 독일로 날아가서 독일 원정대 독일 유스 팀들과 경기를 가졌는데 그 일기에 허동민 선수가 특히 대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죠. 네. 본인이 일기 대표로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제가 대표로 나왔다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을 대신해서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냥 말씀드리러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저번에 한번 인터뷰했을 때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죠. 네. 네,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이럴 때는 또 이 방송력도 하루가 다르게 이제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래도 울렁증이 1%라도 남아 있을까 봐 제가 가벼운 질문. 대한민국 축구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습니다. 차범근 대 손흥민 대 박지성. 누가 제일 나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차범 감독님 하겠습니다. 역시 맏형입니다. 제가 기대하던 답변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역대 차범근상 수상자들이 많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 원정대는 일기였잖아요. 네. 근데 차범근상을 탄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독일 원정을 떠나게 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심정은 어땠나요? 되게 설레서 잠도 못 잤던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독일을 가니까 그게 첫 번째로 설렜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처음으로 독일 선수들과 경기를 하니까 그게 두 번째로는 크게 설렜던 것 같아요. 이 네 경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죠? 저는 마지막 아우크스부르크랑 한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게 독일에서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했고 또 한국 교민분들께서 응원도 와주시고 구자철 선수랑 지동원 선수도 오셔서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우크스부르크에게는 이제 승리한 경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패했는데 특히 다름슈타트가 당시에 2살 위 형벌들이었다면서요. 네. 형들이었으면 특히 이제 독일 선수들인데다가 게다가 나이도 더 많았으면은 신체 조건의 차이도 조금 느꼈을 텐데 허동민 선수는 어떻게 그런 차이를 좀 느꼈나요? 네, 처음 봤을 때 생각된 게 와 진짜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키도 크지만 몸집이 커서 최대한 영리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혹시 이제 기술적인 측면, 기본기적인 차원에서는 독일 팀들과 붙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유스들도 상당한 수준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독일과 비교해도 그렇게 체감상 그렇게 차이를 별로 느낄 수 없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독일 축구가 확실히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고 있거나 뭐 상대가 강하다고 해도 패스 플레이를 하고 또
개인적인 드리블 돌파나 이런 걸 더 많이 시도하면서 자신감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슈타트에게는 어쨌든 그래서 패했고 프랑크푸르트에게도 좀 아쉽게 한 골 차로 패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들과 경기를 해본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하시나요? 그때보다는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때 이제 유럽에 갔을 때 어떤 기분이랄지 그때 딱 가니까 어떤 느낌이 주로 왔어요?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호동민 선수가 미디어룸에서 당찬 발언을 했다는 것이 여태까지 또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그때 호동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 와서 득점왕 한번 해보겠다. 그래갖고 분데스리가에서 득점상 받고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 포부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때는 이제 제가 공격수여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고 네,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동민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죠. 네, 네. 중앙 미드필더 우리 선배 많은 레전드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누가 가장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성용 선수가 제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지금 오산고 1학년이니까 기성용 선수 직접 최근에 본 적은 있나요? 볼보이로 가서 뵌 적 한 있어요. 기성용 선수의 어떤 플레이가 가장 닮고 싶은 부분이에요? 시야랑 킥을 담고 싶어요. 분데스리가에 가서 만약에 뛰시면은 전통적으로 이 독일이 미드필더 스타들이 많아요. 독일이 예전부터 리베로를 좋아하는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켄바워 선수도 예전에 미드필더 뛰다가 뭐 수비 뛰다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뭐 마테우스도 그렇고 발락 선수는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미드필드 스타들이 원래 많은데 미드필더로서도 분데스리가에 가서 뭐 큰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가고 싶으신가요? 나중에? 당연히 혹시 저 EPL 가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가고 싶어요. 그러면 둘 다. 분데스리가에서 오퍼가 오고 EPL에서 오퍼가 오면 어디를 갈 거예요? 저 분데스를 먼저 갔다가 가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경로를 밟겠다. 네. 아주 또 좋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허동민 선수가 또 예전에 독일 원정대 시절의 영상을 보면 누구 닮았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제작진이 저한테 뒤에 이거를 갖다 줬어요. 얘가 라이언이죠, 라이언? 라이언 닮았다는 자막도 뭐 당시에 영상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닮았나 싶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이언보다 조금 더 미남이시라고 저도 동의를 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라이언에 조금 가까운 얼굴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점점 더 잘생겨지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렇죠. 부러워라. 감사합니다. 저도 좀 나이 먹으면서 점점 잘생겨졌으면 좋겠는데 독일 원정대 시절에 레버쿠젠에서 축구와 농구를 접목한 훈련도 경험을 해보셨는데 네. 그 훈련 방식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었나요? 일단 처음 접해본 훈련이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 현대 축구에서 되게 빠른 판단을 선호하고 있는데 축구랑 농구 동시에 하면은 두뇌 회전도 빠르고 그렇게 되니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신장은 어떻게 되세요? 182. 그러면은 예전 기준이면은 182cm 정도면은 국가대표 농구 선수로 저 어렸을 적에 이제 저 소시적에는 그때 그 정도 키면은 사실 농구도 하실 수 있는 신장인데 지금도 계속 혹시 신장이 자라고 있나요? 네, 조금씩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롤 모델 기성용 선수 정도 신장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네,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독일 원정대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이 팀 차붐 독일 원정대라는 기획이 정말 엄청나고 정말 선수들에게 유익함을 선사해주는 정말 대단한 기획이었는데 독일 원정대를 실제로 일기로 다녀오신 이후에 그 원정대의 경험이 지금 선수 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독일 나가서 독일 선수들과 같이 해보고 제가 부족했던 점이나 잘 됐던 점을 생각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부족했던 거는 보완하고 또 잘 됐던 거는 좀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해서 선수로서 한층 더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요거 빼놓지 말라고 우리 제작진이 얘기를 해줬는데 10년 뒤에 나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허동민 선수가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은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오늘 다시 네. 10년 후에 허동민에게 한번 짤막하게 편지를 써보시죠.
지금 10년 뒤면 이제 27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너가 원하는 팀에서 잘했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편지예요. 예, 제가 듣기에 짧지만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편지라는 생각이고 27세 정도 되면은 엄청 전성기여야 되죠. 그죠, 전성기. 네, 그때는 진짜 아주 커리어가 최고조에 올라 있을 시기에 허동민 선수가 원하는 대로 정말 되기를 저도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 코너로는 역시 아까 송경석 감독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언더 16세 이하 대한민국 대표 선수잖아요. 계속 뭐 소집되고 있고 계속 중요한 경기들을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대표 소집에 다녀왔죠. 네,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코로나 시절에 훈련이나 관리는 주로 어떻게 했어요? 9월 달에 있는 대회가 11월 달로 미뤄지고 또 11월 달에 있는 대회는 2월 달로 미뤄지면서 조금 늘어지는 감이 있었는데 감독 코치님 분들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짜주셔서 지금 다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연기된 대회라는 거는 AFC 16세 이하 챔피언십. 네, 정말 중요한 대회죠. 네, 그렇죠. 네, 그 대회에서 또 4등 안에 들어야 17세 이하 월드컵에 또 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허동민 선수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꿈꾸고 계신지 이제 본인 얘기를 한번 또 해주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잘 해서 19살에 프로에 직행하고 싶고 또 프로에 올라가서는 또 거기서 좋은 모습 보여줘서 외국 아까 말했듯이 분데스리가 진출하고 또 EPL 진출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팀 차붐은 나의 축구 인생의 무엇이다. 좀 뻔할 수 있지만 잊지 못할 경험도 있고 그때 그 기억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팀 차붐은 잊지 못할 경험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오늘 저 소속팀 그리고 이제 대표팀 훈련들로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허동민 선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정말 팀 차붐 독일 원정대 일기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목표를 모두 무난하고 아주 행복하게 다 성취하는 그러한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저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